오늘은 474페이지 맞죠? 예. 54번 경문이에요. 수중에 반연하는 받아들이는 감각에 대한 이 이제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주관 객관이 탁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이 감각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감각이 이 수수하지 않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게 이제 추중 번뇌 때문에 그 유료종자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각하더라도 이게 거칠고 무거운 정보라 그럴까요? 종자는 정보잖아요. 그것이 이제 개입을 한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자, 읽어볼게요. 의지하는 바인 추중에 반연하는 감각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첫째는 형식이 있는 의처의 받아들이는 감각이고, 둘째는 형식이 없는 의지처의 반연하는 받아들이는 감각이고, 셋째는 결과가 이미 완전히 이루어진 추중에 반연하는 받아들이는 감각이고, 넷째는 결과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추중에 반연하는 받아들이는 감각인데, 여기에 원칙수 1번을 보시죠. 이하는 제2차례를 개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에 두 부분이 있다. 먼저 의지처의 유료종자의 감수작용을 해석하고, 다음에는 그 결과인 경계의 감수작용을 해석한다. 전자의 세 부분이 있다. 첫째는 장을 표시하여 숫자를 들고, 둘째는 숫자에 의지해서 명칭을 나열하며, 셋째는 질문에 따라 거듭 해석한다. 이것은 첫 번째이다. 우리가 이제 그 감수작용 전번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한 것은 이제 그 유료종자의 감수작용이 있고요. 결과 경계, 그 의지처의 이제 그 의지처라고 얘기하는 건 잘 알다시피 이제 그 감각기관을 얘기합니다. 인식기관, 눈, 귀, 코, 혀 이런 감각기관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이제 그 실제 그 눈, 귀, 코, 혀가 아니라 그 눈 속에 아주 깨끗한 물질인 정색근이 있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바로 그 유료종자가 의지하는 의지처예요. 얘기하자면. 그걸 의지가 이제 이 유료종자, 마음의 저장력 정보가 이제 그 대상을 감수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계락 하는 거예요. 이 감각기관 대상을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계가 있어요. 그걸 이제 결과라고 합니다. 감수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가 인식 대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인 감수작용을 해서 두 부분 이제 전문 시간에 이제 했던 걸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눈이 있고 귀, 코, 혀, 몸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눈은 형식이고, 귀는 이제 소리, 코는 냄새, 혀는 맛, 몸은 촉감이거든요. 여기 이제 눈을 근이라고 해요. 근이라고 하는데, 이 근에도 이제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부진근이 있고, 그 다음 깨끗한 정식근이 있다. 이 근이라고 하는 게 이제 뿌리잖아요. 뿌리이기 때문에 심식을 일으키는 뿌리,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모든 거는 이제 이 뿌리에 의지해가지고 사기도 못하니까요. 이 의지처라고 소위 말하자면.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요 정식근이 뭔가 하면 당기는 힘이 있는 거죠. 이 대상을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근을 갖다가 도둑놈이라고 치죠.
대상 끌어당기기. 이 대상이 끌어당기면은,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경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경계. 그러면 당기는 힘이 이 근이 원인이 되고, 이 경계가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한, 눈이 이게 사물을 보면서 이놈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식이 결과가 되고, 소리가 결과가 되고, 냄새가 결과가 되는 거죠. 눈이 원인이 돼서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라 하는 거는 형색을 갈취한다. 도둑놈이라고 비유를 들잖아요. 귀는 소리를 땡기니까 갈취를 하니까 바로 귀가 도둑놈이 되는 거죠. 이 이제 눈, 귀, 코, 혀, 몸이라 하는 거는 바로 이 정색근이 바로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각기관도 이제 그 감수작용이라 하는 것도 이제 이게 눈을, 이쪽에 근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감수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결과인 형식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이 대상을 근거로 해서 감수작용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여기 이제 감수작용이 두 가지 있다는 거죠. 결과인 경계의 감수작용이라는 거는 형식, 소리, 냄새, 맛, 촉감. 이게 이제 바로 눈의 결과이기 때문에, 또 귀의 결과고, 혀, 몸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결과인 경계의 감수작용. 그 다음에 이제 의지철학하면 이제 정신권, 이게 정신권인 눈, 귀, 코, 혀, 몸. 이게 의지처거든요. 이 의지처의 또 바로 감수작용인 거죠. 이름을 이제 근에다가 근거한 감수작용이냐, 이 경계를 근거한 감수작용이냐 하는 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원칙속 2를 보시면요. 자, 두 번째 숫자에 의지해서 명칭을 나열한다. 그런데 이 네 가지 감수작용에 의하여 여러 교의가 다르다. 역시 세 가지 견해가 있다. 그런데 첫 번째 논사의 경우는 대체로 세 번째 논사의 견해와 같기 때문에 따로 서술하지 않기로 한다. 앞의 두 번째 논사는 형식이 있는 의지처의 감수작용이란 형색이 있다 하는 것은 형상과 색깔이 있는 의지처의 감수작용이죠. 이거는 이제 잘 알다시피 실제 이게 우리 눈을 이야기합니다. 눈, 그죠? 눈 중에서 정색근입니다. 이른바 욕계, 색계의 감수작용의 종자이고, 형색이 없는 의지체의 감수작용, 이른바 무색계의 감수작용의 종자다. 그랬습니다. 그래, 이건 이제 욕계와 색계는 아무래도 형색이 있죠. 무색계는 정신만 남아있는 세계이든 형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의식이 이제 성숙해 가면서 진화해 가거든요. 진화해 가는데 욕계 경계가 마지막 경계가 몸이 사라지는 경계를 맛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후각과 미각이 이제 사라져 버리면은 이렇게 잘라 먹고 씹어서 먹는 그런 음식물이 이제 없는 세계가 색계의 세계예요. 색계 조순정만 가면 벌써 잘라 먹고 냄새 맡고 맛보는 그런 경계를 벗어납니다.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경계에 가신 분은 이제 죽으면은 색계 천국에 태어나죠. 그럼 색계 천국에는 이렇게 잘라 먹고 씹어먹는 음식물이 없는 세계예요. 그 세계는 얘기하죠. 그렇지만은 보고 듣고 눈을 보고 귀로 듣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형식이 있어요. 형식의 의지철학하는 건 바로 이게 눈, 귀 이런 걸 의지하는 아직 그게 있는 거죠. 후각과 미각은 필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눈, 귀, 코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욕계와 색계의 감수작용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욕계와 색계에 때는 이제 보고 듣고 그리고 욕계는 아직 맛보이는 다 있죠. 근데 색계에도 이제 보면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형식이 없는 의지적 감수작용 이러면은 몸이 없습니다. 무색계는 몸이 없어요.
새끼에는 그래도 몸의 형태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미시한 몸이 있어요. 미시한 몸이 있는데 무새끼는 중심만 남아있는 세계, 그 세계. 중심만 남아있기 때문에 형식이 없는 의지체의 감수작용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감수작용, 감수하긴 하는데 이걸 이 물질이 없는 중심만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는 형식이 없는 의지체의 감수작용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무색계의 감수작용의 종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자라 하는 건 마음에 저장되는 정보예요. 얘기하자면은. 이렇게 이제 의지체가 없는 감수작용인데 종자로 남아있는 거죠. 마음에. 자, 결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유루종자의 감수작용은 이른바 아직 결과가 주어지지 않은 감수작용의 종자이다. 네,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다 하는 것만 뭔가 하면은 대상을 이제 여기 유루종자는데 정색근이 대상을 끌어당겨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이게 형식 소리 이게 나타날 건데 그게 없어요. 이 유루종의 감수작용인데 아직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감수작용.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정색근이라 하는 이것이 대상을 끌어당기지 않는 것이죠. 끌어당기지 않는 감수작용이에요. 그럼 그거는 뭘로 있는 건 종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감수의 종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자는 아직 발현이 안 됐다. 발현이 안 되고 이 마음이 저장되는 종자로만 해요. 어떤 결과가 안 나왔다. 예.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는 형식이 있는 의지적 감수작용이 오식에 상응하는 감수작용이고 오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 청각, 후각의 촉각에 서로 응하는 감수작용이다. 근데 형식이 있는 의지처니까 당연하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무엇이든지 독립되어 있는 건 없어요. 의지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사물을 인식할 때는 마음은 몸을 의지를 합니다. 몸이 의지체예요. 그 중에서 눈이라 하는 눈, 귀, 코, 혀, 이 피부 이것 전부 의지체입니다. 얘기하자면 이걸 의지해가지고 마음이라는 게 일어나는 것이지 이런 거 없이 일어나진 않아요. 근데 형식이 있다고 하니까 왜 이제 정색근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의지를 해서 이제 그 감각을 하는데 밑에는 이제 실제로 시각, 청각, 후각의 촉각에 이게 서로 응하는 감수작용. 사물을 보고 받아들이는 감각이라는 거죠. 자, 형식이 없는 의지체의 감수작용은 이른바 의식에 상응하는 감수작용이다. 이건 말은 뭔가 하면 무색계에서는요 그게 없습니다. 몸이 없어요. 몸이 없기 때문에 의지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의식이 없는 듯한 감수작용이 이루어지는 건 뭔가 하면 이 의식하고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무식계는 순수하게 의식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색계는 그러더라 미시한 물질이 몸이 있는데 몸 형태가 거침은 없었지만은 무식계는 순수한 의식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대상을 감수하긴 하는데 이 감수하는 거는 뭐하고 응하는가 하면 의식과 응해서 감수합니다. 그건 의식은 말이죠. 이런 겁니다. 네. 자, 근데 여기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있거든요. 여러 대 있는데 시각이 눈을 통해서 형식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 귀가 소리를 통해서 청각이 이제 생기고 또 청각이 귀를 통해서 소리를 또 받는다. 코와 냄새가 만나가지고 후각이 생기면은 후각이 코를 통해서 냄새를 맡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 들어온 정보를 법이라고 합니다. 법을 인식하는 게 의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법을 이렇게 인식하기만 하면은 이거는 생각이 일어나거든요. 이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감수작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의식이라 하는 거는 이 법을만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의식은 시각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형식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이놈은 소리를 인식하고, 코를 통해서 냄새도 맡고, 의식이 맛도 촉감도 느끼는 겁니다. 이건 직접 지각이에요. 이거는 생각 같은 건 이거는 추리라도 추론에 속하면 의식이 직접 지각하는 게 있는 거죠. 의식이 직접 사물을 지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식은 사물을 직접 지각하는 게 매우 적고, 이 그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서 들어온 이 그 정보를 인식하는 것이 의식이 대부분 하는 역할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렇다면은 무식계에 갔을 때는 이 의식이 사물을 인식하는 게, 인식을 바로 하는 게 있는 거죠. 그게 상황합니다. 그래서 감수작용이라고 합니다. 의식과 상응하는 감수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아예 없어. 눈, 귀, 코, 혀, 이거 없으니까. 없는데 의식이 사물을 직접 지각을 하는 거죠. 지각을 했을 때 이제 일어나는 감수작용. 그래서 의식과 상응하는 감수작용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가 있을 때만 서로 예. 상대가 있을 때만 작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상대가 없으면 작용. 근데 그 중간에를 안 하고 직접 한다는 그렇죠. 거는 이게 예. 그러니까 의식이 정보를 인식한다는 거 이 종자가 직접. 있는 거죠. 이 종자가 이 의식을 통해서 나타나면서 대상을 인식하는 감수. 종자가 예. 의식을 통해서 예. 하는. 의식만 남아있어요. 네. 물론 그 안에는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의식이지만 말라식과 아리아식 다 있는 거예요. 무식해. 단 몸이 없어요. 저기서 정식하는 게 정식하고 부진금의 차이가 이건 조금 부진근은 실질적인 이제 이게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 정식근은 이거는 물질이 아니에요. 이 학자들이 신경이 아니겠나 이래 하지만은 유식에서는 이 정식근도 종자입니다. 종자가 근로로 깨끗한 물질이 이루어진 근이다. 저것도 마음에도 보는 거예요? 예. 마음에서 종자노로, 그러니까 종자가 발현돼 가지고 근로로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 이제 대상을 땡기는 힘이 있다. 그게 왜 정색이라고 해요? 왜 깨끗하다고 해요? 깨끗한 물질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4대로 이루어져 있는. 글쎄 왜 이것도 깨끗하다고 4대입니다. 해요? 4대 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 수, 화, 품. 4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글쎄 그런데 그게 이제 미시하기 때문에. 미세 아주 미시하게. 이게 거칠로 나타난, 미세하다는 뜻으로 예. 깨끗하다고 그럼. 표현을 한다고요? 이게 거칠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거칠로 나타나는 게 때도 묻잖아요. 눈 다래끼도 그죠? 안 그래요? 근데 이 정식근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학자들의 신경이 아니겠나, 시신경감 그런 게 아니겠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기 유식에서는 저기 뭐 종자에서 가는 게 그렇지만 그쪽에는 다르게 얘기하죠. 부사론에서는 다르게 또 얘기하죠. 나는 4대종. 부처님 아니신 분들도 수행을 많이 하시는 분은 이 상태를 다 체득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이제 무색계 경계는 아직 세간의 경계입니다. 부처님 경계가 아니고 그럼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겠네요. 네, 많이 있겠죠. 그런 정신만 남아있는 세계. 그러니까 이게 전혀 몸을 의지하지 않고 바로 대상을 인식하는 그런 것이죠. 마음 자체가 보는 성질이 있어서 그런 건데, 이제 욕계와 색계는 이제 이 몸을 의지하는 건데, 무색계의 경계는 몸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감수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있죠. 이것은 그 신체와 마음의 두 가지 감수작용이다. 그러니 이제 신체라고 하는 앞에 그 형식 있는 의지체의 감수작용하고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건 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식이 상하는 감수작용을 얘기하는 거죠. 결과가 이미 이루어진 감수작용은 이른바 과거의 무명 행동으로 일으켜진 현재의 결과의 감수작용이고, 결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감수작용은 이른바 번뇌 상하에 능히 미래 원인을 초감하는 감수작용이다 라고 말했다.
근데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좀 그 결과의 감수작용이라 하는 수합의 무명행동으로 일으켜진 현재 결과로서의 감수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과거의 벌수에게 나타난 걸 근거로 해서 이 감수작용이 생깁니다. 그 결과는 뭔가 하면은 무명행에 의해 가지고 이런 형식, 소리, 이런 냄새, 맛, 조금 이런 대상이 있는 거죠. 이런 대상을 있어서 그 대상에 의한 감수작용, 그걸 근거해서 일어나는 감수작용이다. 이건 과거의 벌수. 그렇지만 미래에 업이라는 번뇌 상황에서 미래에 일어날 감수작용이 있어요. 미래 원인을 추구할 수 있는 감수작용이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 이제 미래 원인을 일으키는 감수작용이라서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정색이라는 것도요. 체험을 하지 않은 거는 정색도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죽은 사람도 눈이 있는데 네. 인식을 못하잖아요. 글쎄요. 네. 이거 아니 산 사람이라 하더라도 산 체험을 사람? 못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산 사람은 그냥 바로 정책권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대상을 보고 네. 눈이 대상으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에요. 이 눈은 이 부진권이에요. 그렇지만 눈이 진짜 그거는 정책권이다. 이게 대상을 보고 땡기는 거죠. 부직 근 속에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렇죠. 다 있는데 네. 실제 눈은 땡기는 힘이 없는데 네. 눈 안에 이제 이렇게 네. 정색근이라 하는 이게 감각기관이 있어가지고 네. 사물을 보고 좋아하는 예. 마음을 내는 거죠. 소리를 듣고 좋아하는 마음을 내는 거죠. 대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 눈은 마음이 직접 하는 본다, 거예요. 뭐, 마음이 듣는다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정세의 이야기죠. 정색을 의지해가지고 네. 사물을 인식을 하는데 네, 잘. 이놈은 땡기는 힘을 갖고 있는 거죠. 땡기는 힘을 의지해가지고 사물을 의식이 땡기는 거죠. 얘기하죠. 그 이런 내용이 그런 내용. 치매 환자는 정색근이 없겠네. 네? 치매 환자는 뭐 이렇게 그런 작용을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래도 치매 환자도 있을 텐데. 좋아하는 밥 사람은 달라, 밥 안 달라. 잊어버리는 밥 달라고 그런 거 하는 거 알겠습니다. 배고픈 거 알고 뭐 해서 그 연구를 먹는 옛날 거를 참 다른 농사는 많이 연구를 좀 한단 많이 한 것 말이야. 같습니다. 그냥 눈이 아니고 그 안에 다시 정체권이 있다. 네. 그래야만 뭐 사물을 땡기는 힘이 있고 이런 거는 실제 눈으로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정체권이 탄생했습니다. 해부학도 봤다. 해부학도 다 봤다. 있지. 해부학도 모르던 시절에 저도 네. 그 어떻게 알아? 근데 해부해봐도 저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요? 없는 게 해부에도 없는 거. 작은 미세한 신경계통이 아니고 그래, 그거 아니라는 거죠. 종자가 발현돼가 근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의식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정세권하고 의식하고. 이게 이제 의식은 이걸 의지하고 정책권을 의지해가지고 대상 인식을 하는데 단지 이제 뭐 분별 판단하긴 하는데 거기 속에는 뭔가 하면 정책권이 대상을 땡기는 힘이 있는 거죠. 예. 의지가 상관이 없이 땡기는 힘이. 예. 그 이제 의지이면서 땡기는 힘이 있다. 근데 좀 본다는 얘기 나오니까 같은 얘기 되게 한단 말이야. 그 다큐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소경은 꿈을 꿀 수가 없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기 존재가 없으니까. 예.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 이제 꿈을 꿀 수 없다고 하는 거는 대상을 보지 못하기 어릴 때문에 때부터. 예.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런 거죠. 예. 근데 만약에 그런 분이 이제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실제 눈을 볼 수 있는 걸 만들어주는 걸 보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종자가 이제 생기고 그 종자가 발현돼서 꿈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근데 그분이 이제 임사, 맞습니다. 그분이 임사 체험을 했거든요. 그 어릴 때부터 소경이래. 죽었어요. 예. 그 내가 어떤 나가서 나가가지고 온갖 색깔을 다 보고 왔는 거라. 그래서 깨어났어요. 깨어났으니까 내가 임사할 때 그 받는 색깔이 너무나 좋더라. 나는 그것을 잊을 수 없다. 근데 어릴 때부터 이 전생에 우리가 이제 윤회라 하는 개념을 뺀다면은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색깔을 봤다. 그럼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음의 종자로 정보가 저장되어 있지만 전생부터. 예, 다 저장됐지만 발현될 수 있는 조건, 이 근이라 하는 조건이 없는 거죠. 그렇지. 이게 그러니까 안근이라 하는 조건이 없으니까 못 받는 이 꿈을 이게 꿀 수도 없고 대상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 육체라 하는 껍질을 벗어버렸을 벗고 때, 나갔을 때. 그죠? 그래 이제 죽어서 자기가 이제 그걸 보는 거죠. 얘기하는 육체라 하는 조건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이제 색깔도 보고 모양도 보고 하는 거죠. 그분도 그런 상태는 잠시나마 어떤 무섭게든지 그런 경계에 갔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몸을 예, 벗어났으니까. 그건 좀 다른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무색계라든지 색계라든지 하나의 수행 경계예요. 내가 수행해서 나타나는 경계를. 근데 몸이 없이 색깔을 봤으니까. 아, 누구나 사람 좀 육체가 없으면 다 보지. 그렇습니까? 그건 그하고 관계가 없어. 거기서. 여기서 말하는 수행해서 이제 예. 하는 예. 게. 사람은 죽으면 탈각을 하지만 보고 듣고 다 하거든요. 다 하는데 그걸 무색계 경계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 잠시나마. 예. 자, 마음에는 못 보고 한 비록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세 번째를 다른 견해를 선정한다. 문장의 뜻에 수순하기 때문이다. 이건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 어떤 형식의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또 다음 봅시다. 경문. 결과가 이미 완전히 이루어진 받아들이는 감각이란 현재의 받아들이는 감각을 말하고 결과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받아들이는 감각이란 미래의 원인이 되는 받아들이는 감각을 말한다. 또 원칙도 세 번 보시죠. 질문을 다 거듭 해석하는 것이다. 이른바 첫 번째 것은 과거 세상의 업으로 얻어진 현재의 과거의 감수작용이고 그럼 현재 우리가 이 감수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이 과거의 세상 업에 있는 현재 과거로서 감수작용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결과가 이미 완전히 이루어진 받아들인 감각이 그래 현재 받아들인 감각을 말한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인식하는 이런 걸 얘기하고 그 다음 미래의 결과의 원인이기 때문에 미래의 원인이 되면 감수작용이라 부른다. 이거는 이제 476페이지 봅시다. 자, 그 결과인 경계의 받아들이는 감각도 또한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의지처를 발견하는 감각이고 둘째는 자재 도구를 발견하는 감각이고 셋째는 수용을 발견하는 감각이고 넷째는 뒤돌아 연연함에 발견하는 감각이다. 이건 좀 뭐 쉽게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요. 한번 봅시다. 원칙서 1번 보면 숫자에 의해서 명칭을 나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네 가지 받아들이는 감각에 관해서 여러 교의가 다르다. 어떤 이는 네 가지 감수작용 모두 현행이다. 그러니까 이 앞에 거는 그 현행이 아닌 종자로 써 있죠. 이거는 좀 현행 나타나는 것이다. 이 감수작용. 그 차이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의지처의 감수작용이니 이른바 자연계를 반영하는 감수작용이고 우리가 사물 보는 걸 얘기합니다. 둘째는 몸을 돕는 도구의 감수작용이니 이른바 몸을 돕는 도구를 반영하여 생겨나는 받아들인 감각이다. 자, 몸을 돕는 도구라 하는 게 뭐겠어요? 자재 도구 같은 것이죠. 얘기하는 우리가 뭐 음식물이라든지 의자라든지 뭐 이런 거 아니겠나 라든지 책상 같은 거 얘기하죠. 이건 이제 몸을 돕는 것이죠. 예, 이런 감수작용. 셋째는 자 수용의 받아들이는 감각이 의식 등을 가까이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감각이다. 자, 의식을 등을 가까이 수용한다 했는데 이제 이거는 감수작용인데 의식이 개입되어 있다는 그런 뜻으로 좀 생각되네요. 넷째는 돌아보고 연연해 하는 감수작용. 이른바 과거와 앞에서 말한 세가의 경계를 반영하여 이렇게 감수작용을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돌아보고 연연해 하는 감수작용이 있다 이러면 옛날 지나간 첫사랑 같은 거 그런 것이 아니겠나. 감수하긴 하는데 지나간 거 또는 10년 전, 20년 전에 있었던 것들을 감수한다는 거지. 얘기하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수행 지도해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전에도 얘기한 부분이지만은
7살 때 팔을, 6살 때인가 팔을 부러뜨렸는데 40여 년이 지나서 그는 깜깜이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자비손으로 팔 부러진 부분을 지나가니까 40여 년 전에 어릴 때 팔 부러졌던 것이 기억이 나는 거죠. 기억나면서 그때 그 7살, 6살 팔 부러졌던 그때 그 모습 다시 재현을 하는 겁니다. 통증이 밀려오면 그 감수작용이잖아요. 그럼 과음지로 땀을 흘려요. 아니 40년 지났는데 때 이게 생기느냐? 이게 과거죠. 근데 이게 뭔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을 돌아보고 연연해하는 감수작용이다.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심리치료에서 그런 방법을 쓰잖아요. 과거에 거를 그렇죠. 끄집어내도록. 그래서 해소시켜요. 글쎄 말이야. 그니 지나간 거 과거의 거를 감수작용하는 거니까. 뭐 어릴 때 부모와 헤어졌다 이러면은 어릴 때 부모와 헤어졌을 때도 짠한 마음이 있다. 나이가 40, 50 돼도 그때 그 생각하면 어릴 때 헤어졌던 걸 생각하면은 가슴이 짠해지는 느낌이 온다면은 과거를 되돌아보고 연연해하는 감수작용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럼 이해가 되시죠? 예. 사람들 그런 게 있는 거 예? 사람마다 그런 게 다 있지. 그게 기억이 안 나도 잠재돼 있어요. 그런 장점이 심리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50이 넘고 그러면은 이제 그게 발동을 해가지고. 왜냐면 이제 젊어서 막, 살기 바쁠 때는 그걸 모르다가 예. 한 50대고 이제 좀 이제 시간적으로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이제 그게 자기도 모르게 어떤 현상을 저질리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원인이 거기. 교수님 나오시는 거. 아니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런 이제 것도- 수술하 그래도 그런 거 예. 안 나왔지. 다 나갔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예. 추중이라고 했으니까 범인. 바로 그 종자들 유로 종자죠. 그게 이제 잠재되어 있다가 그게 무섭죠. 예, 과거를 해상하면서 또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감수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어떤 애는 그 순서대로 첫 번째는 자연계를 반응하고 다음은 의복 약등을 반응하고 의복 약은 이거 몸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 의지처와 몸을 돕는 도구의 두 가지 합한 것으로 현재를 반응하고 나중에 그 재물을 돌아보는 감수작용, 과거를 반응한다고 이거는 이제 결과인 경계에 받아들인 감각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 현실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감수작용이다. 예. 근데 이런 감수작용도 전부 다 이 추정법 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유로종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근데 여기 이제 감각은 순수하지 않아가지고 감각은 뭐가 개입되는가 하면 의식이 우선 개입하고 있고 감각에는 두 번째는 자의식이 자의식은 말라식이고 세 번째는 아리아식이 이제 관여하고 네 번째 얘기가 바로 종자입니다. 그러니 감수작용을 얘기하더라도 이런 그 유르종자가 그걸 관여를 하기 때문에 좀 현재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얘기하다가. 이거는 뭐 이해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감수작용, 왜 이런 걸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주정이 반연하는 것 이런 일이 이제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는 게 있어요. 그 이제 색계와 무색계에도 이제 감수작용이 있다는 얘기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멸진정은 상수열이라는 말을 씁니다. 멸진정을 갖다가 상수열이 나타났습니다. 이 상과 수감이에요. 수락하는 게 뭔가 하면은 감수작용이거든요. 감수작용인데, 이게 이제 매력을 있는 거죠. 그래, 이제 색계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색계 이선정에 가면 이제 시각, 청각, 후각, 시각, 청각, 촉각이 사라지거든요. 그 앞에 초선정에는 후각과 미각이
다섯 감각이 다 사라져버리고 의식만 남아있는데 또 불구하고 감수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그런데 감수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무색계도 감수작용이 있다. 색계만이 아니고. 그거 있을 때는 이게 그 상과 수가 있으면은 뭐가 있겠으면 윤회가 한다는 거죠. 윤회. 근데 상수가 멸해버려 멸진정이 들어가면 들어서 윤회에서 끝나거든요. 그 다음 열반이거든요. 열반.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논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바로 이 열반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얘기하고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앞에도 우리가 보면은 무여열반에서 감수작용 소멸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 이 소멸에 대한 얘기는 이런 추정에 반연하여 받아들인 감각과 또 그 결과는 경계에 반연하여 받아들인 감각이 다 소멸해버린다. 우리는 오늘 얘기하는 건 이 두 가지 감각에 대해서 감수하기도 공동을 했는데 결국 열반이 되면 이게 소멸해버린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은 어떤 면에서 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것도 이제 이미지를 일으키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비상, 비비상 저장할 때 상을 얘기한다. 이게요. 그런데 벌써 이게 이게 이 상이 왜 있는가 하면요. 의식에도 그게 있어요. 오변형 심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촉, 자기 수상상 있죠. 그것도 상입니다. 그 다음에 말라시기도 상이 있습니다. 아리아시기도 촉, 자기 수상도 상이 있는 거죠. 그 상을 이제 이렇게 한다고 틀림없습니다. 마음 예. 작용이 뭐죠? 예? 마음의 작용상 그렇죠. 마음 작용이 있는 거죠, 이게. 그럼 지금 요거는 원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얘기가 대소야라는 경우가 70까지 없었다, 80까지 없었잖아요. 멸진정이 들면은요, 제7 말라시까지 없어졌습니다. 그때 상까지 수도 그럼 없어요. 70도 없었죠. 예. 다 사라져. 부추술이 일어난 심이 다 사라져. 멸진정이 들어가. 아리아심만 딱 남아요. 그러면 멸진정에서 이제 완전한 깨달음 얻으시거든. 부처님께서 12연기를 이제 관해가지고, 그래서 나온 그런 건데, 상수변 멸진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멸을 한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상작용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유효열반과 무효열반의 계. 자, 의지할 바가 남은 열반의 세계 가운데서 결과가 아직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감각이 모두 소멸해버리며 그것을 상가에 다스리는 명촉이 생간 감각을 받아들이며 명촉이 있습니다. 이 명촉이 있고 무명촉이 있습니다. 촉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려움 들어갔습니다. 이제 촉도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무명촉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밝은 명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명촉을 깨달음, 촉이라고 하는 것은 근경식 사마 성촉이잖아요. 감각기관과 바깥 대상각, 인식하는 의식, 또는 인식하는 마음. 이 세 종류가 이 접촉에서 일어나는 심리가 촉인데, 이 촉에서 밝은 게 있고 어두운 게 있는 것이죠. 얘기하자. 그런 명촉과 무명촉을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명촉을 얘기합니다. 명촉. 그러니까 이제 의지할 바가 남아있다고 얘기하는 건 맞죠. 아직 몸이 있는 일반을 얘기합니다. 그럼 현재 이제 살아있으면서 일반을 체득한 상태를 유효히 일반이라는 그런 거. 그럼 무효일반이라고 하는 건 육체마저 완전히 소멸된 일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수사원 사다 난 아랑가를 얻으시면 다 일반을 체득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육체를 갖고 있는 유효일반입니다. 그러니까 유효일반이죠.
무해열반이 아니고요. 그럼 육체까지 소멸해버리면 무해열반, 남은 게 없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말하자면은, 이 감각, 이게 열반이 되면 감각이 소멸해버려야 될 건데, 만약에 그러면 감각이 다 뭐, 의지처를 의지한 감각이든, 경계를 반연해서 일어난 감각이든, 감각이 다 소멸해버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라한이라 하더라도 일상생활할 때 감각 소멸했으니까 인식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되는데 인식을 한다면. 그럼 인식을 한다면은, 그때 감각은 도대체 뭐냐? 얘기하자. 안 그렇겠어요? 그래, 쉽게 말해, 깨지지 못한 사람의 감수작용하고, 깨달은 자의 감수작용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너희들 뭐라고 했는 거죠? 그 얘기. 이런 이제 이해하시죠? 뭔가 좀 다를 것이다. 그러면 생각을 좀 해보면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아니, 소위 큰 스님이라 그러면서 왜 그렇게 맞죠? 화를 내고 그냥 그렇게 거칠게 행동하느냐?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그러면 큰 스님 깨달으신 분이라면은 깨달으신 분의 감수작용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과연 막 욕을 하고 화를 내는 것도 포함되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전 그것도 포함된다고 봐요. 그래. 네. 일부러, 아니, 일부러는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현상입니다. 이 현상이. 예, 거기 착하고, 거기 그 마음에, 화내는 마음에 끌달리지 않을 뿐이지, 그냥 그게, 어느 모습만 것도, 그렇지, 마음은 네, 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 거기에 명촉의 주석을 298주에 보면 나옵니다. 명촉은 무르촉으로 염호되지 않는, 물들지 않는 촉 또는 번뇌가 없는 촉을 말한다. 촉은 근경식, 근은 감각기관이고요, 인식기관이고, 경은 인식대상, 자연기 같은 의미고, 식은 우리 마음이죠. 이 세 가지 등이 화합할 때 일어나는 심작용을 지칭하는 말이다. 촉은 염정을, 그러니까 더럽고 깨끗함을 따라 상응하는 법에는 8종류가 있다. 첫째, 무루와 상응하는 명촉. 또는 염호와 상응하는 무명촉. 자, 유로, 번뇌선이죠. 재미있는 선 및, 무봉무기와 상응하는, 비무명촉. 요거는 뭘 얘기합니까? 무봉무기는요, 그겁니다. 아리아식입니다, 이거요. 그래, 이거는 이제 밝음도 아니고 무명도 아닌 촉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명촉 가운데 사랑과 사랑애와 상응하는 애촉, 성을 애와 상응하는 애촉, 그런 낙수, 즐거움, 감작용을 생산하는 순낙수촉, 괴로움을 이렇게 감수하는, 괴로움을 발생하는, 괴로운 감각을 발생하는 순고수촉, 순수하다. 이 순이니까 따를 순자입니다. 불고 불락수를 생하는 순불고 불락수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접촉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수행자와 수행하는 사람과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 이 접촉촉에 대해서 어떤가? 수행하지 않는 일반 사람은 촉을 전혀 거의 모릅니다. 일반 사람이요? 네. 그러면 수행하는 사람은 촉을 알아요. 그걸 인식을. 눈이 저 벽하고 사물과 딱 접촉되는 이 촉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 수행자예요. 명상의 이걸, 대상. 예? 명상의 대상이요. 예, 그렇죠. 촉도 명상의 관찰 대상이. 그 순간을. 예. 너를 보고 독하면 접촉되는 걸 다 체크해요. 근데 일반 사람은 그걸 전혀 못 느껴요. 무감각이에요. 그냥 보죠. 예, 예. 저 수행자냐 아니냐 봤을 때, 일반, 일상생활에도 촉이 그런 걸 체크가 되는지 살펴요. 근데 이게 촉을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진짜 생활 차이가 있어. 그거 왜 그러냐면, 접촉이 될 때, 그때 비로소 감수작용이 일어나고, 표상작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식작용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접촉을 관찰할 정도 되면 철저히 자기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막 억지로 의지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없어요. 촉을 알게 되면. 그래서 이게, 접촉에 의해서 이게 심리가 일어나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보면은, 그런 분들은 감각이 일어났다. 불쾌한 감각이 일어나면 이것이 성냄으로 발전하는 거. 좋은 감각은 쾌락으로 발전하는 이걸 관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접촉을 관찰하면서 아직 그런 거 봤어. 그래서 영수경에는 분명히 감수작용과 촉의 이 심리를 매 순간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무상 관찰을 하라.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촉을 관찰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수행 정동을 할 때. 딱 접촉되는 순간 이제 감수작용이 일어나는 거. 근데 감수작용이 일어나는까지는 알아요, 사람들. 근데 그 전에 접촉되는 걸 체크를 못해요. 그 순간. 예. 아직까지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일상생활의 사물을 보면서 촉을 체크하는 사람도 아직 못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내가 이제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알아차림을 부지런히 해야만이 그걸 체크 가능합니다. 연기에서는 볼 수가 문제잖아요. 예? 연기 12 연기에서 보면 중국들 보면 그것도 촉이 있습니다. 촉이 있죠. 예. 촉 다음에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촉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연기도 보면은 금경식 사마선촉이 촉을 이루어가지고 그 다음에 수가 나오고 애가 나오고 치가 나오고 쭉이 나옵니다. 당연히 이게 핵심되는 부분이에요. 접촉에서 심리가 일어나는 부분은 말에 이 쉽게 얘기가 자동차를 갖다면은 엔진 부품에 해당하는 아주 핵심 부품이에요.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되는가 하면은 오변행심소와 오빌경심소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요. 오변행심소는 수행심리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고, 오변행심소는 이건 심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심리가 일어나는 건 변행이에요. 둘이 행하기 때문에 감각에도 일어나고 의식이도 일어나고 자의식 말라식이도 일어나고 아리아식이도 일어나는 거예요. 변행심소가. 그게 변행심은 자기 수상사잖아요. 그 심리가 일어나는, 접촉에서 심리가 일어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거는 접촉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관할 때요. 예. 접촉의 순간을 체크할 수 있으면 그건 이제 명상이 깊어진 거잖아요. 그럼 화를 낼 필요도 없어요. 올라오지도 않는 이게 거예요. 이제 그 감각을 알아차리는 네. 이유가 뭐냐면은 감수작용을 내버려 두면은 네. 항상 거의 더 심리가 이제 발전해 가거든요. 예. 그래 낙수, 좋은 감각은 쾌락으로 연결되고요. 괴로운 것은 혐오감으로 연결되고, 무덤덤한 감각은 물질로 연결되고, 그래서 12연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낙수는 이게 이제 쾌라고 가기 때문에 바로 어디에 연결되는가 하면 예치, 예락 위에 수잖아요. 예치, 유, 생, 노사 이러고 그 다음 무명행식 다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수는 괴롭잖아요. 괴로운 감각 뭐 연결되는가 하면은 바로 넓고 병도 죽음 그도 연결돼요. 그 다음에 무명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덤덤한 감각은 뭘 연결해? 바로 무명과 연결돼요. 12년. 그래서 이 감각은 바로 윤회의 원인으로 보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감수작용을 얘기하는 뭐 경계를 의지한 감수작용, 감각기관을 의지한 감수작용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감수작용 얘기하는 건 엄밀한 의미에서 윤회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열반에 든다, 무열반에 든다, 들면은 감수작용이 사라진다 하는 거는 바로 윤회에서 끝난다는 거죠. 근데 감수작용이 윤회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논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봤냐면요. 화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하는데 일으키지 않으려면은 내가 이걸
감각을 봐요. 네, 하면서 아 화로 이게 나오겠구나. 예. 그걸 알아차려야 화를 안 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무상 관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저기 조희경제 분명히 얘기하는 게 네. 나의 성스러운 제자는 두 번째 화살을 안 맞는다 이렇게. 네. 첫 번째 비난을 화살을 맞으면 이 이제 올라오지 두 번째는 벌써 알아차림하기 때문에 뭐 계속 비난 화살을 맞아도 동요가 없는 거죠. 그냥 쉽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이 좋은 감각이 일어나더라도 좋은 감각에서 끝나야 돼요. 싫은 감은 싫은 감각에서 끝나야 되는데 이 감각에 대해서 관찰이 없는 사람은 좋은 감각이 오면 자신도 모르게 좋아하는 좀 쾌락적으로 막 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총각이 천저 손목 한번 잡으면 더 잡고 싶고 더 잡으면 그 다음 껴안고 싶고 뽀뽀하고 싶고 이래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여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사생아가 생기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제가 왜 이 얘기하는가 뭐 그전은 MBC인지 KBC인지 모르지만은 이게 그걸 피임약 가지고 토론이 벌어졌어요. 토론이 벌어졌는데 참 양반 이 양쪽으로 좀 이게 찬성하는 팀이 있고 반대하는 팀이 있는 거라. 이제 이 피임약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 얘기하죠. 이거 판매해서도 안 된다. 이거 하면 더 분류를 조장하고 사회가 더 더러워지면 안 된다. 한쪽에는 뭔가 이거는 피임 이 약은 이거는 공개를 해야 된다. 왜? 어차피 분류를 저지르고 음성적으로 하는 건데 양성을 드러내는 게 훨씬 낫다. 얘기인 거예요. 그 피임약 왜? 사생아가 생기는 이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막 하는데 가만 보세요. 의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이거 역추적해보면 이렇게 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사생아가 왜 생기느냐? 아니, 두 유관이 같기 때문에. 유관이 왜 같느냐? 자주 이게 신체 접촉이 있기 때문에. 그럼 신체 접촉이 이전은 뭔가 하면 작은 접촉이 있었다 이거죠. 뭐 손목 잡는 정도로. 그 다음에 그 이전은 뭐가 있었냐? 첫 미팅에 느낌이 좋았어. 요 출발, 느낌이 좋아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느낌이 좋기 때문에 자주 그 다음 만나기도 그 다음 접촉이 좋고 여관에 애가 생긴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뭔가 아마 두 사람 중에서 남녀 두 사람 중에 수행자가 있다 가정하자 이게 수행자가 있으면 좋은 감각이다 좋은 감각에서 끝날 것이다 얘기하죠. 그렇지만은 이게 통계가 아니라 좋은 감각에서 좋은 감정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어차피 또 이게 스킨십이 이제 과도하게 되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결국 뭔가 하면 감각 통제하는 데는 피임약으로서 이게를 해결할 게 아니고 수행에서 수행을 하기는 자연히 이게 도덕성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기죠. 맹상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얘기하죠. 안 그래요? 그런 건데 그래서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알아차리게 되느냐? 변화를 하죠. 매 순간 변하는 걸 봤을 때 그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좋은 감각이 변한다 하는 사실을 모르면 좋은 감각에서 쾌락으로 가는 거니까. 아무리 좋은 감각이도 매 순간 변한다면 마음이 그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 게 대상이 됐어. 그래서 이 감각을 알아차리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항상 뭐든지 그 감각에서 끝나야 되지. 감각을 내버려 두면은 이놈이 감정으로 발전하고 생각으로 발전하고 난주는 이미지로 발전하거든요. 이미지가 뭔가 하면 상사뿐. 언제나 쓰나 그네 얼굴이 떠오르고는 그 얼굴이 떠오르는 거야. 이 골치 아픈 거야. 이렇게 발전하는 심리가 그래서 이 감수작용이 뭔가 하면은 윤회의 원인이라고 그런 거고 이것을 이 수행을 해서 멸진쟁이 가면 이것이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이 감수작용 때문에 남녀가 다시 생기는 거예요. 윤회한다는 거는 남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는 지옥, 축생, 아기, 아수라, 인간, 천상 세계에 남녀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얘기하죠. 이런 얘기를 보면은 왜 여자는 승부를 못하는 것만 연결해보면 우스운 거야. 왜 우스운가 하면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벌써 내가 열반을 얻었다면은 감수작용 이런 게 다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감수가 끊어져 윤회가 하지 않게 윤회하지 않으면 남녀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성불을 못하는 건 당연한 거야. 왜? 부처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자로 한다면 감수작용이 있는 거예요. 여성이기 때문에.
그건 남성도 똑같이 감수작용이 있는 거죠. 남녀 성에 가게 되는 감수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부처님은 이 벌써 감수작용이 끊어졌는데 무슨 남자로 얘기를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그냥 여자 그 수행을 통해 가지고 몸을 바꾸고 가요. 예. 여자는 남자 몸을 바꾸는 거고 남자는 부처 몸을 바꾸는 거고. 바꿔요. 그래 이게 바꾸기 때문에 전환이 있기 때문에 깨달아집니다. 스님. 미리 이야기하면은 네. 명촉이 명촉이잖아요. 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지혜단 말이에요. 예. 이게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예. 이 깨달음에 의해서 이렇게 접촉에서 오는 감수 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번뇌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가 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도 다 끝나 있어요. 발전하지 않는 감수작용. 윤회가 없는 감수작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무명촉하고는 전혀 무명에서 접촉이 일어나는 거는 전혀 다르다. 이래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이건 좀